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12시 2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에 $10,000,000 상당의 리플 XRP를 추가로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이번 대선에 후원금을 지출한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 중에서 개인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식은 업계 전문가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최근 다수의 자산 운용사가 제출한 솔라나 현물 ETF 그리고 XRP 현물 ETF 신청서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나온 기사라서 XRP 커뮤니티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슨은 X에 직접 이번 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술 혁신, 특히 암호화폐 분야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때라고 생각한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기부가 과연 제대로 된 판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회사 차원의 기부가 아니라 개인 차원의 기부이기 때문에 크리스 라슨의 개인적인 정치 선호도가 일단 1차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리스 라슨 입장에서는 XRP가 전부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해리스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믿는 해리스라면 더 나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런 기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50보 100보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즉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입장, 정의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하고 또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몇 가지 더 나은 스탠스를 가져가 봤자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는 바이든한테 맞는 매는 매우 아팠는데 해리스 부통령한테 맞는 매는 그래도 덜 아프다. 이 정도 차이가 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리플에 대한 어떤 대우가 이루어질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입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원과 상원 그리고 양당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 라슨의 기부가 양당의 협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리플처럼 세계 국가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정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안심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소식은 해리스 부통령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대체할 후보자들을 심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은 조지타운 법대 교수 크리스 브루머, 그리고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에리카 윌리엄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보다는 암호화폐에 더 호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역시도 후보로 거론되었을 때 겐슬러가 전 SEC 위원장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호의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되었을 때 당시 소송 중이던 리플의 XRP 가격 역시 소송이 곧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때의 기대와 정반대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겐슬러보다 그들이 호의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 정부 역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조차는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해리스 캠페인을 선거 전에 친암호화폐 태도를 보일 경우에 진보 진영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암호화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더 대선 전에는 듣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타운홀 미팅에서 XRP 레저를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면서 해당 위원회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 갈 것이다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타운홀 미팅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답변은 암호화폐가 중앙 집권적 통제에 대한 흥미롭고 가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XRP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 CEO는 유권자들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다. XRP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틈새 시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정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이 XRP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혁신과 일자리 등 진정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에서 XRP 투자자들을 위한 1등 공신이었던 변호사 존 디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 선거에서 암호화폐 반대파 미국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아닌 디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코인베이스 CEO의 게시글을 리포트한 뒤에 예스이다라고 동의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리플 역시 존 디튼 변호사에게 기부를 진행했었고 또 그 외에 많은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존 디튼 변호사를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워런이 디튼을 56%대 34%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존 디튼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나선 후보인 반면에 워런은 전통금융 그리고 전통기업들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번 시도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향후 존 디튼 변호사의 계속된 도전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9,40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 플러스 그리고 RSI 희열 구간에 장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차익 실현과 그리고 단기 과열 조정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을 승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옵션 시장이 열리면서 기관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ETF 옵션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더 쉽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옵션 상품은 일반적으로 거래 활동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대시킨다. 옵션 계약 만료 날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기관의 진입 전망이 더욱 밝아졌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